우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면 이 카페에서 누가 박수치고 누가 숨을 멈출지 누가 알았겠어요? 최소한의 줄거리 방향성 가이드. 우진의 비밀이 이번에 결정적 단서로 드러나며 고성이는 모든 것을 단도리하려 합니다. 카페 마지막 날 송별 파티에서 지혁, 은호, 성재의 감정이 엇갈리고 복잡한 파장들을 남깁니다. 수비는 성재의 어린 시절 사연을 듣고 그를 새롭게 보게 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영라의 전시회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스토커가 재등장해 전시와 관계들의 위협을 가합니다. 이야기 전개는 서서히 진실을 드러내되 한 번에 다 풀지 않고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중간마다 배치해 다음 회차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선 카페 마지막 날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은호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카페를 떠나는 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카페는 은호의 작은 투쟁장이자 쉼터였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다듬어 왔었더라고요. 지혁은 옆에서 가볍게 농담을 건네며 은호를 웃게 했는데 지혁의 웃음 속에는 어쩐지 무거운 결심도 배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사옥 디자인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도 자기 안의 책임감을 새로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성재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은호의 표정을 훑었고 성재의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송별 파티는 곧 파열음을 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우진의 이름이 불렸을 때였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모르게 우진이라는 이름이 공중에 떠돌자 공기 속에 있던 온화함이 순간적으로 식어버렸는데요. 고성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정돈하려 했고 고성이의 손끝에는 보이지 않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의는 우진의 비밀을 누설하기보다 오히려 덮어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는데요. 우진 씨는 우리 전시와 관련된 분이니까요. 고성이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은호는 그 말의 결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크고 날카로운 것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려.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수빈이 성재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수빈은 평소 밝고 계산적인 이수빈이었는데요. 수빈은 우연히 성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수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재 선배, 당신은 왜 그렇게 조용했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묻자 성재는 잠깐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성재는 어쩌면 부유한 집안의 금수저라는 외피 뒤에 누군가의 빈자리를 감춘 어린아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사연을 듣고 성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수빈의 마음이 성재로 기울자 은호는 묘한 질투와 동시에 연민을 느꼈고 지혁은 뭔가 결심한 듯 단단해졌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우진의 작은 사건에서 폭발했습니다. 우진은 전에 없던 긴장한 표정으로 파티장에 나타났는데요. 누가 그를 보고 놀라움 섞인 목소리로 불렀고 우진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스토리는 단순한 삼각구도가 아닌 과거의 연결고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진이 과거 누군가와 얽혀 있었고 그 연결고리는 고성이와도 미묘한 각도로 겹쳐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즉시 상황을 단도리하려 했고 그 방식은 속도와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정리하겠어. 고성이가 낮게 말하자 영라는 눈빛을 흐리며 엄마의 말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영라의 전시회는 한편으로는 성대한 축제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의 장이었습니다. 전시장의 손님들 속에 다시 나타난 스토커는 손님 가장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영라의 작품에 대한 집착을 보이던 그 인물은 이번엔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는 작품을 감상하는 척하면서 전시를 촬영하고 영라의 동선을 관찰했습니다. 영라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누구도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만 영라의 눈빛은 날카롭게 움직였고 박영라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는데요. 이때 또 다른 반전이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그 스토커의 카드 뒷면에서 오래전 우진의 이름과 연결된 접촉처를 발견한 거예요. 갑자기 우진과 스토커의 간극이 좁혀지면서 우진의 비밀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로 확산됩니다.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지혁과 성재의 감정이 직접 부딪히는 순간에 왔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옆에 서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은호, 내가 뭘 선택하든 난 지지해. 성재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은호의 행복이에요. 내가 뭘 하든. 그 대화는 언뜻 평화로웠지만 두 남자의 말 속에는 각기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고 은호는 그 무게에 숨이 막혔습니다. 은호는 둘 다 소중했지만 둘 다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는데요. 은호는 선택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아찔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스토커가 직접적으로 영나에게 접근했을 때였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조용히 놓였던 작품 옆에 스토커가 몰래 메모를 끼워 넣었는데요. 영나가 그것을 발견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누구의 농담인가요? 누구도 답을 못할 때 영나의 얼굴에 차오른 것은 분노와 슬픔이었습니다. 영나는 엄마 고성이를 바라보았고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영나는 엄마가 자신을 보호해주길 원했고 고성이는 엄마로서의 본능과 사업가로서의 계산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 수빈의 감정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빈은 성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그를 작은 인간으로 보게 되었고 그 따뜻함에 끌렸습니다. 수빈은 성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는데요. 선배, 저도 알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성재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그 고개짓은 수빈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빈의 마음이 움직이자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우진의 비밀이 부분적으로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나가 스토커의 카드와 우진의 접촉처를 연결지어 제시하자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흠칫했고 우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폭로 대신 고성이는 조용히 손을 들어 상황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진, 여기서 내 이야기는 다음에 듣자. 오늘은 축복하는 날이니까. 그 말은 마치 칼날을 품은 채 웃는 제스처 같았는데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유지했고 누군가는 안도했지만 누구에게는 불편한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 장면, 카페에서 모두가 흩어지고 난 뒤 은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폰을 확인했습니다. 익명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잡은 손, 내일도 잡아줄까? 은호는 메시지를 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는 피로와 다짐이 섞여 있었고 은호는 답장을 남겼습니다. 잡아줄게요. 그런데 그 잡아줄게요는 이번엔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경고였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진의 비밀은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고 스토커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고성이의 단도리는 성공했는지, 영나의 상처는 어떻게 아물 것인지, 수빈의 새로운 마음은 어떤 결말로 향할지 다음 회차에서는 이 질문들이 차례로 불거지며 더 큰 파장을 만들 것입니다. 누가 손을 잡고 누가 손을 놓을지 그 선택들이 또 다른 비밀을 불러올 겁니다.